인간 비타민 갓데리로 불리우는 홍진영은 1985년 8월 9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올해 38세이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아 대학 축제에 초청받는 몇 안 되는 트로트 가수였던 홍진영은 현재는 석사 논문 표절 사건으로 자숙 중이다. 홍진영은 어린 시절 아빠가 지갑을 열어놓고 용돈을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말했다 라고 할 정도로 금수저였다.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광주은행 상임감사위원이었던 아버지 홍금은은 딸을 세계적인 교수로 키우고 싶어했다. 하지만 학창시절 축제나 소풍 때 사회, 노래, 응원단장을 할 정도로 끼가 많던 홍진영은 아버지를 설득시키며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다. 홍진영이 20살 때 처음 들어간 신생 소속사에서는 가수 연습생 생활이 아닌 극단 생활을 시켰다고 한다. 1년 동안 연극을 하며 포스터를 하루에 100장도 넘게 붙였다는 그녀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도전을 했다고 한다. 이후 JYP 소속사의 연습생으로도 잠깐 있었던 그녀는 첫 번째 걸그룹 클럽진이 데뷔 전에 무산되고 두 번째 걸그룹 핑크스파이시도 또다시 무산이 돼 무대에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수면 밑으로 사라졌다. 가까스로 2007년에 4인조 걸그룹 스완으로 데뷔했지만 3달 만에 소속사의 자금난으로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 뒤 애프터스쿨로 데뷔할 뻔했지만 걸그룹을 준비하다 무산됐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했다고 한다. 홍진영의 첫 데뷔는 가수가 아닌 연기자로서 드라마 연개소문을 통해 데뷔했다. 그렇게 연기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09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는데 첫 데뷔곡 사랑의 배터리가 대박을 치며 그 뒤로 쭉 승승장구한다. 여담으로 홍진영은 이 곡을 받기 전 트로트를 부르는 게 싫어 당시 적극적으로 트로트를 권유하는 회사 대표를 6개월 동안 피해 다녔다는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엄지척, 산다는 건, 오늘 밤에 등 연이어 히트를 치며 장윤정 다음으로 여자 트로트 가수로서 입지를 굳혔다. 홍진영은 라디오스타에 나와 뜬금없이 나오는 반말과 설정이 아닌 듯한 애교를 장착하고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른 박사 학위를 인증하며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다. 이후 아침마당에 출연한 홍진영은 제가 막내딸이라서 평소에 부모님께 애교를 많이 부린다. 그래서 일부러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애교 세트로 김종국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며 미우새에서도 종종 모습을 비추며 김종국과 케미를 이어나간다. 이후 미우새의 홍일점으로 언니 홍선영과 현실자매 일상을 공개하자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어머니와 함께 고정 출연까지 하게 되었지만 논문 표절 사실이 밝혀져 2년 만에 하차한다. 홍진영은 아이돌 못지않은 볼륨감 있는 몸매로 보디가드의 속옷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다. 여담으로 걸그룹을 촬영하려고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이 홍진영을 찍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며 이러한 독보적 몸매를 갖춘 홍진영을 찍은 많은 직캠 영상들이 있어 직캠 여신이라고도 불리운다. 홍진영은 많은 열애설이 있었는데 축구 선수 김진규를 제외하고 모두 일축 부인했다. 특히 TVN 프로그램 김지윤의 달콤한 19에서 같이 출연한 홍진호와 홍남매로 불리우며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면서 열애설이 났으나 일대백 프로그램에서 같은 홍씨라서 친하게 지냈을 뿐 스캔들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열애설에 대해 해명했다. 이후 미우새 촬영분에서 홍진호 이두희와 같이 배틀그라운드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며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정글의 법칙 파타고니아 편에 나온 홍진영은 카약을 통해 이동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물공포증이 있었던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카약에 탑승하려 했지만 결국 눈물을 보이며 배에 남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3월 홍진영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다. 채널 이름은 쌈바웅으로 게임 먹방 노래 등 다양한 컨텐츠로 현재 약 55만 구독자이며 4,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8월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데뷔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홍진영 입장은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 계약 체결,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으로 법정 싸움을 예고하였다. 이에 소속사 뮤직회는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홍진영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했으며 두 번째 전속 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티스트가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계약서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홍진영 측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후 9월경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결국 뮤직회와 결별하며 1인 소속사로 독립했다. 홍진영은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여러 프로그램과 SNS를 통해 자신의 학위를 자랑해오며 엄친딸로 유명해졌으나 2020년 11월경 국민일보에서 홍진영의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표절률 관련 법으로 마련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표절률 15에서 25%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대표적인 표절검사 카피킬러에 따르면 홍진영의 표절률은 74%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홍진영 소속사 측은 표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특정 논문의 인용률이 높은 건 당시 추세였다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늘어놓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진영은 자신의 SNS에 석사와 박사 학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절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과 논란이 있음에도 방송 활동을 강행하며 여론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이후 조선대학교에서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인정하자 그제서야 결국 그녀도 표절을 인정하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 홍진영은 매년 꾸준하게 봉사 활동과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이어나갔다. 논문 표절 이후에도 한국장학재단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장학재단 이사장은 3년 전부터 매년 꾸준하게 1억씩 기부했으며 논란 이후 홍진영은 기부한 사실이 보도되는 건 부담스러워했지만 나는 이런 선행도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자숙 중이던 홍진영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연 52억 홍진영 충격 행사비 매니저와 결별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가 홍진영의 1인 기획사에 100억을 투자했으며 100억 중 50억은 홍진영에게 보유지분 17.5%를 넘겨받는 대가로 50억 원어치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계약 체결로 홍진영의 출연료가 공개됐는데 평가의견서를 통해 공개된 홍진영의 행사 출연료는 회당 1,400만 원, 예능 프로그램 300만 원, 라디오 및 기타 프로그램 50만 원, 광고는 건당 3억 원, 콘서트는 회당 4,1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이어 홍진영은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372, 336건의 행사를 했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1,4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봐도 2017년 52억 800만 원, 2018년 47억 400만 원을 행사비로만 벌었다는 얘기가 된다.
라고 하며 이번에 아센디오에 거액 투자를 받은 만큼 복귀도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복귀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 떠나서 나도 50억 벌고 싶다.